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 명의를 전하는 사랑과 생명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피부를 당연하게 여기고 평소에는 피부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거나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피부에 사소한 결점이 생기거나 노화되거나 손상되거나 질병이 생기는 경우처럼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피부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몸의 외부를 덮고 있는 살갗이라고도 부르는 피부는 표면적이 1.5에서 2제곱미터로 작은 창자 다음으로 넓으며 무게는 4.5에서 5kg으로 몸무게의 7% 안팎을 차지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피부는 부드러워 잘 움직이면서도 상당히 질기고 튼튼하여 다치지 않으면 잘 부서지거나 찢어지지 않으며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신비스러운 기관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고 감각기능, 체온 조절, 배설, 비타민 D 합성, 다양한 표정, 피부 생태계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피부는 첫째로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물리적인 충격이나 압력, 마찰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고 미생물과 자외선과 같은 유해 물질의 침투를 막아주며 과도한 수분 손실을 막아주고 방수 기능을 수행합니다. 피부는 둘째로 물체의 접촉이나 느낌을 통하여 촉각, 압각, 통각, 온각, 냉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 기능을 수행하고 셋째로 덥거나 추울 때 혈관의 확장과 수축, 땀의 배출을 통하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넷째로 피지와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설하고 다섯째로 햇빛을 받아 뼈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타민 D를 만듭니다. 또한 얼굴 피부의 색깔이나 변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건강이나 마음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며 수많은 미생물에게 생태계를 제공하면서 공생관계를 통하여 피부 건강을 지킵니다. 피부에 생기는 문제는 다양한 피부질환과 피부에 생기는 상처로 나눌 수 있는데 피부에 생기는 상처에는 사고로 칼로 베이거나 긁히거나 찢어지거나 송곳에 찔리는 것과 치료를 위하여 수술하거나 봉합하거나 꿰맬 때 생기는 상처는 물론 어떤 이유로든 피부가 손상되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최근 피부암을 포함하여 피부질환이나 피부에 생기는 상처로 죽는 사람은 해마다 1100명 수준으로 전체 사망자의 0.3%에 머무르고 있어 사람들은 피부질환이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피부의 다양한 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기게 되므로 여러가지 불편을 겪게 되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피부에 생기는 상처를 통해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나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올 우려가 있으므로 상처를 빨리 복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몸에는 피부에 생기는 상처를 효율적으로 자연 치유하고 피부질환을 스스로 치유하는 훌륭하며 경이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경이로운 상처 치유 시스템 덕분에 특별한 노력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깨끗이 낫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피부에 생긴 상처가 자연 치유되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피부에 생긴 상처의 자연 치유는 지혈, 염증, 성장과 재건, 강화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피부가 베이거나 긁히거나 구멍이나 피가 나는 상처가 생기면 몇 초 또는 몇 분 안에 혈액세포가 서로 뭉쳐서 응고되어 상처를 보호하고 혈액 손실을 방지하는 지혈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건조되면서 딱지로 변하는 혈소판이라고 불리는 혈액세포가 관여합니다. 이어서 염증 단계에서는 혈관을 통하여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아 상처를 치유하는데 이때 대식세포라고 불리는 백혈구가 감염으로부터 상처를 보호하고 복구 과정을 감독합니다. 확산 또는 증식이라고도 부르는 성장과 재건 단계에서는 산소가 풍부한 적혈구의 도움을 받아
콜라겐이 만들어져 조직이 복구되는데 이 과정에서 때때로 처음에는 붉어졌다가 나중에 흐려지는 흉터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리모델링이라고도 부르는 강화 단계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조직이 더욱 강해지는데 이때 상처가 늘어나거나 가렵고 주름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의 자연 치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3개월 안에 상처 회복 속도는 외상 전과 거의 비슷해지는데 상처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혈액의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처 치유가 늦어져 전체 치유 과정을 완료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고로 피부에 상처가 생겼을 때 병원 치료를 받으면 그 치료가 상처를 낫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상처가 낫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치유 덕분이며 병원의 치료는 자연치유를 일부 도와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찢어진 상처를 꿰매는 치료를 받았을 때 자연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상처는 아물지 않고 꿰맨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고로부터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피부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주의하되 어떤 사고로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이 상처는 자연치유되어야 낫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자연치유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피부 상처는 깨끗한 물이나 식염수로 깨끗이 씻고 소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 밴드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자연치유력으로 빠르게 낫고 흉터를 남기지 않습니다. 심각하거나 세균에 감염된 상처와 같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에도 상처는 결국 자연치유력에 의해 낫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연치유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피부에 생기는 문제 가운데 피부에 생기는 상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피부질환은 왜 생길까요? 피부질환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하나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60억 개의 DNA 가운데 많게는 하루에 100만 개까지 손상되는데 이렇게 손상된 DNA들이 손상된 채 남아있게 된다면 DNA들이 손상된 유전자는 켜지지 않아서 제 역할을 할 수 없어 이러한 세포들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모든 세포에서 손상된 DNA들을 모두 찾아낸 다음 같은 종류의 새 DNA로 바꿔줘야 하며 이러한 DNA 복구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가능할까요? 손상된 DNA의 복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세포 속에 유전자 형태로 존재하는 전능지능이 필요할 때 필요한 유전자를 켜서 하는 일인데 저는 이러한 전능지능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명의라 부릅니다. 내 몸 안의 최고명의가 손상된 DNA를 복구함에 있어 신비스러운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손상된 DNA를 복구함에 있어 죽지는 않았지만 DNA의 손상이 심하여 복구하기가 어려운 세포는 복구하는 대신 유전자의 프로그램으로 미리 준비된 방법으로 스스로 죽는데 이러한 죽음을 자멸사라 부릅니다. 자멸사의 방법으로 스스로 죽는 세포에는 DNA가 심하게 손상된 세포뿐만 아니라 수명이 다하여 늙은 세포나 불필요한 세포도 포함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몸에서 자멸사로 죽는 세포가 하루 500억에서 700억 개쯤 된다고 할 정도로 많으며 이처럼 자멸사의 방법으로 죽는 세포에는 사주의 수명이 다하여 죽는 하루 약 5천만 개의 피부세포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목욕할 때 벗겨내는 때는 죽은 피부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멸사의 방법으로 죽는 피부세포의 자리는 새로 만들어지는 피부세포로 채워지는데 이것이 피부세포의 재생입니다. 저는 앞에서 손상된 DNA의 복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내 몸 안의 최고명의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손상된 DNA가
잘 복구되지 않아서 질병에 걸리는 사람은 무엇 때문이냐고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손상된 DNA의 복구는 내 몸 안의 최고 명의가 하는 일인 것은 맞지만 최고 명의가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상되는 DNA의 수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지고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많아지며 손상된 DNA들이 얼마나 잘 복구되는지는 우리의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몸 안의 최고 명의가 손상된 DNA들을 잘 복구하도록 도와주는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손상된 DNA들은 잘 복구되지만 반대로 최고 명의가 손상된 DNA들을 복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손상된 DNA들은 원래대로 복구되기 어렵습니다. 만일 세포 안의 DNA들이 지나치게 많이 손상되거나 손상되는 세포들을 복구하는 유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원래대로 복구되지 못하는 세포가 많아지면 우리는 다양한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포들의 DNA 손상과 손상된 DNA들의 복구 원리는 피부 세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부 세포들의 DNA를 많이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 복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피부 세포들은 독성 물질을 만나거나 영양이나 산소 부족, 스트레스 등 여러 이유로 많은 DNA들이 손상되고 손상된 DNA들의 복구는 잘 안되므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피부 세포들이 줄어들어 피부의 기능이 약해지고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부 세포의 DNA가 손상되고 손상된 DNA들이 잘 복구되지 않아 생기는 피부 질환들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치유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평소에 피부세포의 DNA 손상을 줄이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도와주는 생활 습관을 가짐으로써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피부에 생기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피부세포의 유전자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피부세포에게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적절히 공급하며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주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생활이 곧 내 몸 안의 최고 명의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생활이며 이것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내 몸 안의 최고 명의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피부질환은 물론 최고 명의의 일을 방해하여 생긴 모든 질병은 예방되고 나을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DNA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이나 과식, 간식, 폭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며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